안녕하십니까? 네. 신당까지 갔다가 제가 이렇게 네? 신당까지 한정거장도 갔다가 제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술 먹고 널브러졌을 때나 이렇게 좀 지나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오물오물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계약 성립까지 봤죠? 그쵸? 지난주에 계약 성립까지 봤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319페이지 22번부터 풀면 됩니다. 그쵸? 네. 지난주에 이제 계약의 종류,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제한인 약관규제법, 그리고 중요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관련된 527조부터 534조까지 내용을 봤고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했지요. 근데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는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이때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건 계약의 효력 요건이라 그랬어요. 그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 요건 중에서 실현 가능 요건, 원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면 법령에 무효라 그랬죠. 근데 계약법에 그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제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은 되었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예컨대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토지가 수용이 된 상태다.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성립은 됐으나 원시적 불능인 상태 그럼 당연히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며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길 텐데요. 여기로 끝나질 않고요. 이렇게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있을 것이고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요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려면 요건은 이거 쪼개면 돼요.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이어서 그 계약은 무효일 것. 어느 일방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특히 요거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끔 틀린 지문이 나옵니다.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요구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가 생길 것? 손해가 생길 것. 이렇게. 요건이 요렇기 때문에 요건과 관련해서 특히 요거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판례도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 부족 요거는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없다 그랬죠. 학자들은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판례 안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요건을 쫙 기억하시고 그거 관련된 추가되는 지문 확인하시고 효과는 손해배상 책임인데 실외이익을 배상하라 이렇게 되죠. 실외이익을 배상하는데 뭐를 넘지는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그래요. 이때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인 535조에서는 실외이익을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렇게 해놨고 요거는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해서 하나 판례를 기억해 두실 게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의 문제가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자, 먼저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라는 것은 일단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거죠.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부당 파기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고 그런데 신뢰를 부여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이런 걸 부당 파기라고 합니다. 일단 부당 파기가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거부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고요. 대신 부당 파기한 자가 무슨 책임져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첫째가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이 표현 신뢰 손해 한정한다는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신뢰 손해 한정하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배상액에 포함되는 게 계약 준비 비용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반면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지출한 비용, 견적서나 제안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서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거 이거 하나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나오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우리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이 체결이 되면 공평의 원칙상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쌍무계약상 대가상 채무가 공평원칙상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될 경우에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받은 자가 자신의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항변권이라고 하죠. 영구적항변권, 죽을 때까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할 때까지 못한다 해서 연기적항변권 이런 표현을 쓰고요. 지난주에 유치권하고는 비교를 했었죠. 유치권은 물권이고 항변권은 채권이다. 자, 동시항변권은 두 덩어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하나가 요건 및 효과,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성 채무가 일단 생겨야 된다.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성 채무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별개 약정으로 생긴 채무, 이 별개 약정으로 생긴 채무는 당사자가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와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대가성 채무와 관련해서도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되거나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가 존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거와 관련해서는 갑과 을이 매매를 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권이 생긴다. 이 대금 채권에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 갑이 을에게 대금을 요구하면 을은 재산권을 넘겨받을 때까지는 돈 못 주겠다라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갑의 대금 채권이 갑의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가 되고 법원을 통해서 전부 명령에 의해서 갑의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즉 채권이 넘어갔다. 이럴 때 갑의 채권자가 을에게 대금을 요구하게 되면 을은 갑으로부터 재산권을 아직 넘겨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꼭 동일한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에도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경계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 채권 채무를 다른 내용의 채권 채무로 바꾸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렇게 경계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채권 채무는 소멸했으니까 항변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두 번째로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되는데요.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청구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은 아직 상대방도 이행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해요. 따라서 상대방이 아직 이행기가 아니라면 양채무가 이행기가 아니니까 청구받은 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선이행 의무라고 하지요. 상대방이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의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이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인정되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청구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상대방 이행기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나 돈 못 주겠다.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그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쉽게 나 불안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또 하나가 상대방 이행기가 아직 안 됐고 상대방에게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미적하고 있다가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잔금 지급길이 도래한 경우 이때는 상대방의 재산권 재량과 원래부터 동시행 관계였던 잔금 지급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청구를 하는 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내놔라. 이럴 때 매수인이 재산권 넘겨줄 때까지는 돈 못 줘.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서 청구하게 되면 청구받은 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지체 상태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청구하는 자가 다시 청구를 할 때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청구했다면 청구받은 자는 즉 한 번 지체 상태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요건에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항변권이 생기고 그 효력은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적 항변권이다. 두 번째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굳이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 의무 있는 자가 항변권이 있다면 그 대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장을 해야만 되고요. 항변권이 있는 자가 소송에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항변권을 직권으로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장을 해서 법원이 인용을 하게 되면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을 상기할 수가 없다. 임차인도 자신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의 대여금 채권과 상기할 수 없다. 이 외우시자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라는 말 사례 형태로 나오면 매도인은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의 대여금 채권과 상기하지 못한다.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기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로 동시 이행항목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대금 지급 기일부터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항변권이 확대 적용되는 게 21개가 있는데 법에서 확대하는 게 8개가 있고 판례가 인정하는 게 13개인가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행관계를 확대해서 인정하는 거 21개 외울 필요 없다. 안 되는 거 5개만 외우자. 첫째,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동시행관계 아니다. 변제와 담보권 말소. 이제 요거는 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변제와 양도담보를 이유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을 때 그 소유권 등기 말소. 이런 것들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 그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동시행관계 아니다. 근데 이건 임차권 등기 말소가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임차인이요. 자신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전세권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등기 말소는 317조에 의해서 동시 이행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예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마지막으로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받은 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딱 5개. 아닌 거 외우자. 됐지요? 위험부담. 앞에 계약체가 사용할 실체임은 원시적 불능을,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을. 계약이 성립했고 양당사자의 대가성 채무가 생겼으나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소멸했을 때 반대 당사자의 대금 지급 채무,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게 위험 부담이다. 그래서 토지 매매를 했는데 토지 매매 후에 아까 계약 체결 사용할 책임은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수용. 이건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수용.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갑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을의 채무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이게 위험 부담의 문제다. 요건도 간단해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양당사자의 대가성 채무가 생길 것. 두 번째, 어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세 번째, 원칙적으로 양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것. 이럴 때 효과, 원칙,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 이때의 채무자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한다. 따라서 갑은 토지나 건물이나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가 없다.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는 돌려줘야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 예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 첫째가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 그래서 시험지문에 뭐 말을 매매했는데 말이 계약 후에 죽었는데 을이 타다 죽었다 뭐 이런 거. 을이 타다 죽여버렸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을의 귀책사유, 채권자 귀책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때. 또 하나가 갑이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날짜에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서 대금을 청구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 수령 지체.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하고, 또 하나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혹 나올 수도 있는 채무자
경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원래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 돼요. 그런데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에 의한 불능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채무자에게 별도로 이득이 있더라. 세금 같은 걸 안 내거나 보험금, 보상금 따위를 받은 게 있다. 만약에 그런 이득이 있다면 이 이득은 뭐 해라? 상환해라. 이득 상환.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득 상환을 의무라는 게 따로 있다. 두 가지 조심하시자. 첫째, 이런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물건을 넘겨주지 못하는 대신 돈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받기 전에 물건을 먼저 넘겨주면, 즉 인도를 먼저 하면 위험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이건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이 이전되는 문제다. 동산, 부동산 모두 인도시에 이전이 되되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위험이 을에게 이전되니까 그 후에 목적물이 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하고, 이런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위험 부담. 근데 우리 판례 그거 외에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제도 외에 상대방 입장에서 뭐도 인정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예컨대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나왔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니까 가분들에게 토지를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을은 돈을 주고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와는 별도로 원래는 가본 토지를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걸로 가면 끝나는데, 다만 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대상 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주고 갑이 받게 된 뭐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대상 청구를 따로 인정하고 있더라. 여기까지를 위험부담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가 쌍무계약 효력으로 얘기되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319페이지 22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걸러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우리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규정하고 있고요. 2번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되고 이행이익, 즉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하죠. 3번 나왔지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하니까 틀렸죠. 4번은 수량 지정 매매에서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매 담보 책임으로 가서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5번 건축 공사 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그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능이더라. 원시적 불능이죠? 그럼 당연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3번. 23번. 자, 문제가 만약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이라면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제껴야 되죠. 수량부죠. 그리고 원시적 불능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3번, 4번, 5번 다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라고 돼 있죠. 그럼 결국 남는 건 2번 하나죠. 체결 전 이렇게. 요거 하나 골라내면 돼요. 24번 계약 교섭이 부당 파기된 경우 1.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죠. 2. 준비비용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3. 제안서나 견적서 비용은 안 된다 그랬죠. 5. 이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4번 5. 정신적 고통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틀린 거 3번. 아주 쉽지요.
25번 갑과 을은 갑의 임야에 을의 배수 시설을 완비하여 주고 그 공사비에 가름해서 을이 그 임야를 1년간 사용하러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공사금 지급에 가름한 갑의 임야 사용권 부여가 원시적으로 일부 불능이다. 법적 평가로 옳은 것은 두 번째 줄에 보면 계약 체결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이미 계약 체결했는데 뭘 계약 체결을 강제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2번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면 아예 체결됐다니까요. 3번 계약 체결 거부. 아예 거부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4번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이행에 착수한 준비비용.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체결됐다니까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계약 체결 부당 거부 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우리 25번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계약 체결 부당 거부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예요. 그렇죠? 5번도 갑은 교섭 중 부당 파기로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처를 부담한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1, 2, 3, 4, 5번 지문이 문제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답 없어요. 이렇게 갑과 을은 갑의 임야에 을의 배수 시설을 완비해주고 공사비에 가름해서 을이 그 임야를 1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교섭하던 중 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뭐 곤란할 수 있겠지만 문제 자체가 계약 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은 문제와는 맞지 않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바꾸세요. 그냥 계약 교섭 중 계약 체결이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 이렇게 바꾸시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22번을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다가 정말 이게 뭐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제끼세요.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네. 자, 26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고르라는 거예요? 편무계약은. 뭘 고르라고요? 편무계약은. 편무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고르면 되죠.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럼 그 다음 거 소위치 중에서 무상인 거 3번. 그러면 되지요? 네.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무상일 때 뭐라고요? 편무. 3번이 답이죠. 27번. 자, 동시행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돼 있어요. 기억 봅니다.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와 변제 동시행관계 아니다. 니은 보증금과 임차권 등기 말소 동시행관계 아니다. 미음 허가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럼 남는 거 2개 디귿 리을. 예? 동시이행관계인 걸 외울 필요가 없고요. 없는 것만 딱 외우면 얼마든지 골라냅니다. 28번도 보세요. 기억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아니죠. 니은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 아니죠. 그쵸? 네. 디귿은 우리 본 적 없고 리을 변제와 양도담보권자의 등기 말소 아니죠. 아니에요. 리을 미음 동시행관계일 거고요. 시옷 경매가 무효일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대금 반환 의무 배당금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동시행관계 아닌 거 기억, 니은, 리을, 시옷. 아까 동시행관계 아닌 거 제가 5개 요것만 외우시라 그랬죠. 여기서 지금 4개가 나왔어요. 이거. 이게 2개 나왔죠. 가등기 담보 말소하고 양도 담보 말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27번에서도 뭐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죠. 이거 5개만. 나머지 인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닌 거. 29번에 1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보세요. 각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요. 부동산에 가압류나 저당권이 등기돼 있어요. 아니 당연히 이 자식은 이거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죠. 그럼 얘는
이거 말소하고 이전등기 할 때까지 돈 못 주겠다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압류 및 가압류나 저당권 말소 플러스 이전등기 의무가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2번 보세요. 동시행관계는 일방 채무와 이를 발생하긴 계약과 별계약적으로 성립한, 아까 여기 보세요. 별계약적으로 성립한 채무는 이걸 동시행관계로 하자라고 당사자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2번이 답이에요. 3번은 이거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으로 받겠다. 동시행관계 다. 4번 동시행관계. 5번 별개의 원인에 기한 거죠. 채무가. 근데 뭐 하기로 했어요? 동시행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특약했으니까 동시행관계죠. 그렇죠? 2번하고 5번은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인데 2번이 틀린 거죠. 30번. 1번 좀 전에 특약을 통해서 항변권이 생길 수 있다. 2번 채권이 양도됐다. 항변권 존속한다. 3번 서로 대가 적여야 된다. 4번은 번거. 5번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채무자를 대위해서 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인의 등기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만 아니면 동시행관계 아니다. 답은 5번이다. 주댕이 아프죠 이제. 31번에 1번 동시항변권 임의규정이다. 배제특약 유효다. 2번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할 필요가 없다. 3번 일방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받겠다. 여전히 동시행관계다. 4번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지체상태에 빠졌던 자가 그 후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한 번 지체상태에 빠졌던 자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4번 답. 5번 구분소유권 서로 이전 등기하는 거. 지분 이전 등기. 동시행관계 있죠. 재산권 이전이니까. 32번에 1번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관계. 아유 이제 주댕이 아파. 2번 틀렸네요. 일방의 책임 있는 채무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받겠어요.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3번은 동시행관계가 있다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4번 그쵸? 5번 불안의 항변권. 불안하면 거절할 수 있다. 33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으로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중동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이행지체 중 갑의 이행기도 지나버렸다. 1. 잔금지급길이 지났으므로 계약은 자동 해제됐다. 뭔 소리야 이건 도대체? 이런 거 우리 본 적이 있어요? 잔금지급길이 도래하면 그냥 서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행기를 도고 한 거고 양채는 여전히 동시행관계로 존속 이렇게 되겠죠. 1번 틀렸지. 2번 갑은 을의 중도금과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 뭐예요 1번은? 네. 2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못해요. 왜 못해요? 둘이 동시행관계라서 서로 지체 상태가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지체 상태에 빠뜨려야 해제가 돼요. 2번 X. 3번 을은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 이게 답이죠. 선이행 의무였던 뭐에 대해서도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이 생긴다. 3번이 답이죠. 밑에 1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이 답이죠. 엄격하게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플러스 잔금 요 세 개가 동시행관계죠. 근데 가끔 요 가운데 거 이렇게 빼먹고 지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요 3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4번은 주장 없이도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요. 5번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거 3번. 33번 갑과 을은 매매를 했다. 근데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보세요.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 채권 있고 을은 갑에게 대여금 채권 있죠. 아까 뭐라 했어요? 갑은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기할 수 없다. 그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1번 동시항변권을 가진 자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지체에 빠진다. 아니다.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지체가
아니다. 그래서 2번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1번, 2번 다 틀렸고. 3번 갑이 등기 서류를 교부했는데 을이 수령을 거절했다. 그런데 후에 갑이 재차 이행을 제공했다.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했다.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옳은 거 3번 답. 4번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소를 제기하였고 을이 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무슨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5번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갑이 이행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 제공이 없다면 그 시점에 이르러 갑은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갑이 선 이행 의무를 지체하던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면 갑은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X. 옳은 거 3번. 33번, 34번 밑에 답이 다 틀렸어요. 33번은 3번이 답이고 34번도 3번이 답입니다. 35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1.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명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죠. 2번 항변권에 찾아봐 사용 수익하는 경우 불법점이 아니죠. 부당이득은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으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3번 을이 항변권에 찾아봐 사용수익하지요. 사용수익하니까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4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갑이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하더라도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있죠. 재청구할 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명도 청구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5번 을이 갑에게 대여금 채무를 갖고 있을 때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기할 수 없다. 5번이 답이죠. 그렇죠? 밑에 또 답이 3번으로 했는데 5번이 답이에요. 36번 위헌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채무자 위헌부담. 2. 상대방 채무행위 수령지체 상대방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불리니까 상대방이 위험을 부담. 제3자 방화 역시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으니까 위헌부담. 정부의 수익금지 조치로 증여자가 목적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 후발적 불능이고 증여자한테 잘못 없죠. 정부가 느닷없이 수익금지 조치를 했으니까. 반면에 5번 어느 한쪽의 채무이행이 그 사람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이건 채무 불이행. 갑의 채무가 갑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 채무 불이행. 5번이 답이고요. 37번 갑 소유 건물을 을과 매매했다.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자 귀책 사유를 고르라는 거죠. 뭘 고르라고요? 채권자 책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니은 을의 수령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요거죠. 디귿 을의 과실로 멸실 요거죠. 결국 니은 디귿 두 개.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란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예요. 을이 채권자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죠.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디귿하고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니은 디귿 두 개. 38번 1번 쌍무계약상 일방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채무자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2번 미리 받은 건 돌려줘야 되고 반대로 3번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면 채무자는 이행 청구할 수 있고 4번도 채권자 수령지체용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때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할 수 있고 4번이 틀렸죠. 5번 채무자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돈 받는다 그랬죠. 그때 별도의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5번이죠. 그래서 틀린 거 4번.
39번 갑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병해방화니까 갑의 잘못도 을의 잘못도 없지요. 위험부담. 원칙 갑이 부담. 따라서 갑은 건물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인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 그쵸? 을에 의한 건물 인도 의무를 면하고 대금 지급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뭐 위험부담의 문제가 이렇게 많나? 40번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위험부담의 문제. 그냥 위험부담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그 소유 건물에 대금 1억 원에 B와 계약을 해냈고 계약금 받았는데 옆집 파지니까 위험부담이죠. A가 위험부담 해야 되죠. A는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돼요. 받은 돈 1,000만 원 돌려줘라. 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의 작품을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 체결 후 3일 뒤에 보관한 건물에 화재가 생겼어요.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1번 갑에게만 책임이 있는 경우 갑에게만 책임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나 을에게만 책임이 있다면 을이 위험을 부담하죠. 3번 쌍방 책임 없는 사유예요. 그럼 갑이 위험을 부담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다. 3번이 틀렸지. 4번 계약금은 돌려주고요. 5번 을 수령지치 중 불능이 됐다면 을이 위험 부담해야 되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답이죠. 42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팔았다. 근데 주택이 멸실됐다. 1번, 2번 태풍이니까 위험 부담이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고 2번 미리 받은 돈은 돌려줘라. 2번이 틀렸네요. 3번은 갑의 잘못이니까 채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4번, 5번은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4번은 을의 귀책 사유. 5번은 을의 수령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고 그러니까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되지요. 43번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고 점유를 넘겨주기로 했다.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했는데 1번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 멸실, 을이 위험 부담,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 2. 갑을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갑이 위험 부담,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3. 갑이 자신 채무 일체를 제공했는데 을이 이유 없이 수령하지 않는다. 수령지체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됐으니까 을의 수령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으니까 을이 위험 부담,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위험은 을에게 이전된다. 4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건 담보책임. 목적물로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면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출제액 상하는 청구,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6조 담보책임. 그렇죠? 저당 출해손. 그러니까 악의 을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담보책임 중에서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이거라 그랬어요. 그쵸? 저당권 실행. (5번) 급부위험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급부위험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44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전부 소용됐다.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이잖아요. 3번 을은 위험부담의 법리를 주장해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을 지급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그렇죠? 위험부담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을이 줘야 될 대금보다 보상금이 더 많아. 그럼 을은 차라리 돈 주고 보상금 내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대상 청구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45번 이 대상 청구권 자체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지우세요.
46번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강제 수용돼서 보상을 받게 됐다. 일단 갑의 을에 대한 이전 의무는 소멸하죠. 2번, 3번이 뭐예요? 대상 청구권. 을은 갑에게 보상금 넘겨라. 청구할 수 있죠? 4번 을의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안 됩니다. 갑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수용된 건 갑의 잘못이 아니에요.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을은 100반환을 청구. 뭔 소리예요 이거?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아야지 100상환 청구가 어디서 나와요? 그런 건 우리 시험범에 있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계약금에 의한 해지할 때 받은 놈이 100을 주고 해지하는 거 이건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상대방이 100을 내놔라.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참건 5번 이렇게 뜨겠죠. 여기까지. 딱 필요한 것만 읽으시고요. 제가 제낀 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 하고 계약 해지해 보겠습니다.